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 생활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현직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여직원을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의회가 사건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살폈습니다. 시의원들은 장금지구 장기 미분양 현장에서 용도 변경안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정읍시 신태인 급정구분소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전동 스쿠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스쿠터에 타고 있던 8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다음 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직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공무원 노조에서는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사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4일 고창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남준 부의장의 제명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고창 읍내 한 노래방에서 진행된 직원 회식 자리에서 차 부의장이 남성들은 다 나가라고 한 뒤 자리에 남은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과 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후 2달여가 지났을 무렵 투서를 접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해 직원이 타 부서로 파견 조치됐음에도 군의회는 진상 파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리 조치는 됐지만 당사자의 잘못을 명확하게 짚어가는 거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조금 많이 서운하고 아쉽고 이게 좀 불만이죠. 고창 군의회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지만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되거나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군의회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지했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나왔길래 그래서 그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고 표현을 했었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폭행, 추행 의혹에 대해 차 부의장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해당 직원과 친밀한 사이여서 격려하는 뜻으로 머리를 두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직원에게 5번 넘게 사과했고 매번 괜찮다라고 답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부의장은 어떤 조사든 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창군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원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고창군의회 부의장의 폭행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내부 조사를 마쳤음에도 징계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침묵과 방조의 공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 정권교체 자격을 말할 자격이 있냐며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살폈습니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경우 용산동에 조성 중인 내장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장금이 파크 등을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제언과 과제들이 나왔는데 정명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병풍처럼 늘어선 내장산 봉우리에 용산호가 내려다 보이는 정읍의 한 산기슭. 녹음이 우거진 곳에 이른바 숲속의 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 48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체류형 휴양시설인 내장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72%고 앞으로 지금 당초에 이쪽이 이제 다목적 구역으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야영장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정읍시의회 경산위 소속 의원들. 카라반이나 무슨 야영장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절반의 인원이라도 단체가 왔을 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만 볼 일이 아니고 전체의 연계성을 봤을 때 진입하고 다른 관광지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정읍시가 국비 등 34억 원을 들여 조성한 장금지구 신규 마을도 찾았습니다. 5년 전쯤 택지 조성을 마쳤지만 전체 20가구 가운데 80%인 16가구가 미분양입니다. 여기까지 도덕거리는 앞으로도 그거보다 뻔하다. 용도를 좋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면 해요. 야영장도 유튜브에 할 수가 있으니까. 건물 조성에 84억 원, 내부 콘텐츠를 갖추는데 8억 원을 들인 장금이 파크도 방문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말부터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 옮긴 것부터 시작해서 싼 땅을 비싸게 주고 우리는 비싸게 담당 관료들은 전혀 그렇지 않게. 그리고 내용에 관한 얘기 의원 3일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 아프고 왜 진행을 안 할 거예요. 이미 시공이 끝난 바닥에서 하자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자가 아니야. 이거는 보이는 데도 하자인데. 경산위원들은 이날 구절초 지방정원에 추진 중인 무장애 시설 개선 등 열린 관광지 사업도 살폈습니다. 국립수채원, 안양산 주요석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명품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경산위가 이틀에 걸쳐 살핀 정읍시 주요 사업장은 모두 9곳. 정읍시 상반기 주요 사업장을 살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로 넘겨 의결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남원시 의원들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목적의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과 이정린, 임종명 전북자치도의원, 김영태 남원시의장 등 남원시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필수 공공, 의료 취약지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16일 오후 3시에는 민주당 소속 복지위 국회의원들과 17일 오전 9시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쯤 정읍시 신태인 급정구분소 인근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전동 스쿠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스쿠터에 타고 있던 80대가 도로 옆 농수로 아래로 2.5m가량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스쿠터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장애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28살 A씨와 27살 여성 B씨의 특수폭행과 노동력 착취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에서 2022년 2월까지 직접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의원 간담회를 갖고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을 둘러싸고 인접지자체와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승경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덕면 개미마을 공유재산 매각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현안 13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대만, 서울과 경기 등에서 온 국내외 청년 20명이 부안을 찾아 지역을 탐방합니다. 부안군은 지난 14일 제1기 부안 글로컬 청년 워킹홀리데이 적응 교육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7박 8일간 부안에서 머물며 주요 관광지와 기업을 둘러보고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워킹홀리데이를 추진해 청년이 찾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LH 전북지역본부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LH 전북지역본부라는 슬로건을 걸고 총 3,4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LH 전북지역본부는 올 상반기에 전체 사업비의 56%인 1,913억 원을 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공사 용역 적기 발주, 선금 지급 활성화, 동반 성장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정책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데요. LH 전북지역본부는 익산소라, 전주 탄소국가산단 등 총 9개 지구,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토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민의 일자리가 될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도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데요. 여기에 건설임대 4만 8천 호, 매입임대 7천 호, 전세임대 1만 호 등 총 6만 5천 호의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와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을 위해 약 1,500호의 임대주택을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지난달 소성면에 발생한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정읍시는 시의원들과 시의회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46만 원을 피해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실군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은 220억 원을 투입해 임실동 중학교터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학교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설에는 자기주도 학습과 미래교육 체험 공간뿐만 아니라 115면의 지하 주차장도 설치돼 인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다목적 복합시설인 이음센터 준공식이 지난 9일 열렸습니다. 국비 등 61억 원을 들인 이음센터는 1,9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엔 카페와 교통회관, 공용 공간을, 2층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체력 단련실 등을 갖췄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노후화된 도심을 충실하게 재생하여 지역 주민의 삶과 활력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